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해피둘에 참여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굶주리고 헐벗고 인권이 없는 북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통일부 산하 단체가 있어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 서울본부 서대문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날 DMZ 체험이 있었어요. 그때 노석희 팀장이 거기 서울본부 초청으로 관광버스에 같이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을 했을 때 거기 이제 산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산삼 배양 뿌리를 실제로 다 나눠주면서 실제로 먹어보면 산삼 향기가 난다, 이런 설명을 하고 다 이렇게 자석마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먹고 이제 느낌이 좋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우리 옆 사람들도 이게 진짜 산삼 배양을이 맞나, 이런 정도로 의아심을 갖기도 했지만, 저는 그에 앞서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VVIP께서 진짜 산삼을 선물을 줘가지고 먹었어요. 산삼이 좋다는 걸 기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먹으니 좋고, 또 이 배양근 산삼이 나눠주는 거 먹고 나니까 이게 그 전에 먹었던 산삼하고 거의 동일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광 DMZ 체험을 마치고 오는 길에 노성희 팀장, 해피둘의 회사에 가자. 당장 구매를 할 테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값이 비싼 걸 사지 않고 가라스트랩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전종원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무릎이 안 좋아서 관절 그대로. 그때는 한 박스를 사면 2박스를 줬어요. 그래 그걸 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 이제 건강을 위해서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성희 팀장이 박 선생 센터장 한번 해라. 그래서 센터장 하면 어떤 조건인데 해서 이제 1,320만 원을 사면, 매출하면 센터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당장 가서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은행에 정기예금 해놓은 거 딱 인출해가지고 1,320만 원 천종원삼 골드 2세트를 샀어요. 2세트. 8병. 그래서 지금 한 세트는 먹고, 나는 한 병을 먹고 2병째 먹고 있고, 우리 집사람도 지금 먹고 있고, 아주 좋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먹고 파워 골드 전종원삼만 먹는 게 아니라 딴 것도 이제 부가해서 이제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기분이 좋고 모든 일이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을 해서 이제 산삼 영주 공장을 개원학 가는데 누가 갈 사람 손들라 그랬더니 그때 세 사람 네 사람 갔고, 두 번째 또 간다 그래서 또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거대하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 산삼 공장 배양 시설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 이튿날 사무실 와가지고 이제 이 매출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50년 전부터 서대문구 중정로 경기대학이 있는데 그쪽에 센트레빌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제가 또 거기 앞서서 행정대수를 하는, 여기 바지가 행정협회 바지예요. 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격증을 부여받아 가지고 이 민원 서류를 작성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구청에 진정서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하고, 또 이제 상대방의 채권 채무가 있어가지고 돈 받을 사람이 있는데 돈 줄 사람이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내용 증명 1차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안 주고 또 안 주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원금과 이자를 안 갚게 되면 내 돈을 빌려갈 때는 갚는다고 했는데 너가 안 갚으니까 사기죄 형성되고, 형사적으로. 또 이게 이제 민사적으로는 이제 원고 피고가 되는 거예요. 청구를 하고 하는 그런 거 설명을 해주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 동네에서는 내가 50년 동안 살면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아는 사람, 퇴직한 지도 지금 19년, 20년 돼 나는데 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돈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러면 돈 안 줘도 됩니다. 돈이 다음에 가서 뭐 이렇게
형편이 되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료로 서기도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그 도심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서 건설회사하고 조합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100억의 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는 집행이 되고 당신이 조합장 출마해라. 우리가 모아가 찍어줄게. 그래서 마지막 2년 동안에 내가 조합장 투표를 했어. 현직 조합장과 새로 추천한 저 박열규하고 같이 대립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조합장 나가서 이제 비리 저지르려고 하면 유치장 가야 되는데 왜 안 한다? 그랬더니 3번, 4번은 비상대치원이 구성돼가 한 1000세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와서 박 조합장이 해라. 그래서 이제 75%의 득표를 받아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선되고 이제 비리를 밝혀가지고 형사로 이제 유치장 보내고 민사로 걸어가지고 30억을 찾아내가지고 조합원들한테 1000세대 조합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조합원들이 그 우리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제 그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박열규 조합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언론에다가 이제 방송을 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훌륭하고 청렴결백하게 해서 조합원들한테 더 돈을 부과시킬 것인데 오히려 찾아가지고 30억을 나눠줬으면 그러니까 처시해야 돈 얼마씩 뭐 300만 원에 그래 될 거예요 이제. 그래 되는데 그걸 나눠주니까 막 길 가는 사람들도 막 그 동네 사람들이 이리저리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많이 접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영주 공장 견학 갔다는 사람 우리 친목회가 또 좀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친목회 한 20개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해서 이제 아직 다 못 만났지만 일부 해서 알아서 그게 어떻게 좋은데 해서 이제 어저께 내가 USB를 해가지고 우리 그 처장님한테 복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은 단체로 있을 때는 USB를 설명해야지 1대1로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만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가져가고 했고 그 이제 개별적으로 만날 때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팜프렛을 20장 또 10장 해서 30장을 사가지고 이거 가방에 항상 넣어 다녀요.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러 들어도 난 산삼회사 센터장이다. 떳떳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명함을 한 1000장 될 거야, 여기에 들은 게.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줘서 그걸 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명함도 나눠주고 산삼 필요하면 연락해라 해서 대행대 센터장님하고 저기 노정남 센터장님하고 그에 비하면 형편없이 실적이 적죠. 그러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뭐 물건 비싼 것도 사겠지만 영주 공장에 갔다 온 사람 중에 부부가 갔어 그날. 그리고 그 부부가 그 이튿날 와가지고 당장 관절 그대로 그걸 샀어요. 그래 샀어. 그 이제 그것도 한 세트 사면 한 세트 더 주니까 2세트 부부간에 먹고 어저께 전화가 또 왔어. 며칠 있다가 그 하도 좋으니까 장상되고 하니까 좋다고 그 물건을 그 매출하려고 다음 주 중에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올 때는 딴 분들 모시고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하면 된다.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도 하면 된다. 이런 용기를 가지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용진 회장님께서는 우리 해피들의 가족들에게 센터장님이나 지감 뭐 지단장 이런 분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마음으로도 평온하게 강의를 하실 때도 수첩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회사 방침에 따라서 제가 이제 조용진 회장님이 훌륭하시다는 걸 뭐 옆에 계시다고 하면 아부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효인성에 대해서 교육 지도사 자격증, 즉 말하자면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연세대학하고 그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하고 효인성 과정을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했는데 초중고등학뿐만 아니라 중고등 대학 노인들 상대로 했고 일례로 성남 분당 서현중학교라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건 남녀 공학이야 역시. 그리고 그 교장 선생이 그 우리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 내가 그 나갔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교장 선생이 요청해서 효인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시오 해서 1시간 했는데 중학생이라서 요 이제 사춘기라 돼서
거기를 뭐 질문이 많은 거야. 담임 선생이 막 말도 잘 안 들어. 저 학생들이 막 그 제재를 해도 안 되고 해서 그래가지고 뭐 저기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메모를 하고 그 질문 내용이 대다수가 이성에 대해서 남학생은 남녀 공학인데 남학생은 여자에 대해서 여학생은 남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성 관계에 대해서. 근데 내가 다 모아가지고 메모를 하고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효인성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는 그 효인성에 대한 우리 선생님한테 질의할 것이 아니라 성교육 선생한테 질의를 해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받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담임 선생이 박수를 치고 뭐 이렇게 웃고 했지만 제가 왜 그런 걸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영진 회장님께서 사훈이 공경, 겸손, 배려 이래 있는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해피들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보듬어 주고 그 매일 아침 그 문자 메시지 그걸 읽어보면 진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이 되고 문자로서는 답을 잘 가끔씩 이제 보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우리 훌륭하신 조영진 회장님이 계셔서 해피들에는 먼 장래에 그 희망이 있구나 해서 더 이제 절실하게 생각하게 되고 고맙습니다.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역대로 봐서도 그 조선시대에는 쑥종대왕이 인자하고 그 자기 그 본부인을 돌아가고 이제 그 시골에서 최무술이라고 이제 무술을 누가 추천해가지고 왕실에 간 거야. 이제 쑥종대왕 왕실에. 그 가서 이제 직업정성으로 모셨는데 그 직업정성을 모셨다는 그 최무술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장혜빈이가 그 이제 첩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질투를 해가지고 그 최무술이라는 여자를 이 장독안에 가다 버렸어. 그 신음소리 듣고 쑥종대왕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형편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장희빈은 나중에 이제 사약을 받고 죽었고 그 태어난 사람이 영조대왕이야. 영조대왕 위에 형은 경종대왕은 2년에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패하고 그래 영조대왕이 품성과 인성이 좋아서 그 장기 집권 54년 동안 조선시대 그 왕조가 여러 명 있지만 최장기 집권해도 무탈하게 지냈다. 다만 뭐 조금 일부는 그 미흡한 점이 있어서 손가락질 받기도 했지만 그런 인성이 중요하다. 효인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 이제 그 국내로 봐서는 이순신 장군도 자기 어머니한테 애틋하게 그 효심이 있고 인성이 좋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에도 그 자기 그 부하 신하들이 집현전에서 한글 편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에다가 실제로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사가로 가서 잠자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연구학자가 쪼그려 앉아서 막 이렇게 추고 엉클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자기가 입고 간 그 잠바를 벗어가지고 탁 좀 그게 이제 그 집현전 학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리 그 세종대왕이 그렇게 인자하시고 성품이 좋은 분이다 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글을 창제하고 이래서 온 국민들이 그 다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한글이 최고 우수성이 있다. 그 전 세계 조사에서 나와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됐는데 그렇듯이 이제 인성이 좋은 사람은 그 회사를 잘 이끌어 간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도 거기 효인성이 좋아서 자기 부모들한테 그 공경심이 많고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그런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그 나라에서도 평가하고 있고 지금 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옛날에 공자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연구원이 있어. 국가주석 시진핑이가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을 능가하고 잘 살게 하려면 효자 100만 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요 어린 유치원생 초등학생들도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중국
이 미국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먼 장례를 봤어. 그렇게 하면서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초인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그 얘기도 나오고 해서 늘 이제 우리 친척이나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네 형제간들이 6남매고 그 밑에 이제 조카, 종손자 이렇게 하면 한 2, 30명 모여 명대. 가면 꼭 한 번씩 성품을 바라가져라. 그걸 이제 짧게 이제 얘기하고 오늘 계신 분들도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나 친척들한테 이렇게 하면 인성이 바로 바뀌면 나쁜 짓을 안 하고 이게 남을 돕고 이렇게 해야 그게 도와준 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렇게 하는데 효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본받아야 될 분은 현재로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지만 우리 조영진 회장님 같이 이렇게 그 인자하시고 공경, 사원같이 공경, 겸손, 배려 이 사원이 진짜 걸맞게 그 매일 글을 쓰시고 조회 강의 때도 해줬어서 항상 감사하게 된 거 하고 제가 이제 어쩌다가 가끔씩 빠질 때 있는 거는 공직 직장 생활을 경찰 공무원을 했어요. 경찰 공무원. 제가 경찰 간부로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내가 이제 경상북도 대구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8개월, 6개월 동안 여기 저 부임지가 포항. 거기서 하다가 나는 서울 간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갔잖아요. 그런 그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 내가 이제 우리 사촌 형이 그 재무부 실장까지 하고 그 퇴직하고는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그 감사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어. 그 형이 되는 사람이. 나이도 동갑인데 이제 몇 살 생일이 몇 달 앞이니까 그래도 형이라고 그래야지.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시위를 많이 한 그때 당시는 60, 70년도 그 시위를 많이 한 게 서대문 구 내에 8개 대학이 있어. 연세대학, 이화여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시위를 많이 하고 60항쟁 날 때는 거기서 시위해가지고 저기 저 서울역 가서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경찰 공무원했지만 사복으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했어요. 장기 근속달로 전속을 해서 종로 경찰서를 갔어요. 거기는 그때 김영삼 정부 때인데 군부 독재에서 민간 정부로 들어서는 그런 시기라서 전국의 민원인들이 대통령 만나러 간다 하면 서산 같으면 서산의 어민들이 어민 피해 대책 없이 어족다원이 있는데 거기다 막아가지고 어부생활 못하게 한다. 이래서 대통령 만나가 이거 보상을 해줘. 이렇게 이제 건의하려고 왔다고. 관광버스 뭐 10대 20대하고 500명, 1000명 와서 청와대 앞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제 경찰이 탁 막고 있잖아, 기동대가. 그래서 대통령을 못 만나도 장관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마. 제가 이제 오늘 정장을 입고 왔는데 옛날 근무할 때도 경찰이 정보위원회 되는데 우리 사복부서에 있어, 정보관. 그래서 이제 그 중개대가 대표자 5명 뽑아라. 그래가 농수산부, 농어민 같으면 농수산부에 해당되는 장관을 만나줄 테니까. 그래라 청와대에도 박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온다고 막 데모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나오지. 경호실에서 나오지. 우리 동료경찰서 나오지. 제가 이제 조정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관님이 이 얘기하는 걸 믿고 상담하고 돌아가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만나겠다. 대통령을 못 만나니까 국사에 바쁘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관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거기 청와대에서 조사 파견을 보내고 각 부 장관 밑에 있는 그 조사관들이 와서 해가지고 그 보상을 다 해주고 하니까 그때 대통령 못 만나고 대모하고 내려와봤으면 성과가 없거든. 그런데 이제 박 조정관이 해가지고 훌륭하게 했다 해서 청와대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종로경찰서 정보관 박열규가 이렇게 훌륭하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상도 줘라. 그러고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을 위시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 수석비서관들이 종로경찰서에다가 위로 격려 전화도 하고 박 조정하고 담당하고 이제 한번
방문해라 해서 그 방문해서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그랬지만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데모하는 데는. 토요일 일요일 친목회나 뭐 이렇게 점심 먹자 해서 나가 있어도 데모대가 어디 청와대 앞에 몰려간다 하면 먹다가 집어치고 나와서 저는 사복을 입었지만 기동 경력을 해가지고 딱 배치해가지고 그 설득을 시켜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경찰에는 그 강력계 형사도 있고 거기 저기 도둑 잡고 깡패 잡고 그 강력범죄 살인범 이런 잡는 부서가 있고 저는 정보 업무 부서라서 그 이제 그렇게 다니지 않지만 항상 정장으로 오늘 입듯이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뭐 저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지역 내에 그게 또 이제 정보관은 담당 지역이 있어서 기한을 어디 해라 어디 내가 이제 담당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순방을 해서 명함을 주면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시오. 이랬더니 하루는 9시 미국에서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딱 온 거야. 그때 당시에는 그 노숙자 합숙소라는 게 있었어. 그 종교 불교 조계종 그 보현의 집이라고 거기서 노숙자들이 일터도 없고 하니까 그 정부에서 방침을 해가지고 그 지원해 주고 그 한 50명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이제 그 강력범죄 도끼로 7번째 가지고 여자를 살해했어. 그래서 수배되고 있는 사람이 그 은신회가 온 거야. 이 뭐 약간 우리 해피들하고 상관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거기 제 차량을 좀 넣었습니다. 그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 7급 공무원이 남자가 여자 첫 번째 애인, 두 번째 애인, 세 번째 애인이 있는데 첫 번째 애인이 그 만나보다 실정이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만나고 해서 첫 번째가 이제 도망가는 거에 만나자 그래도 안 가고 그러니 괘씸하다 해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손도끼를 가방에 딱 사가지고 넣어가지고 그 첫 번째 애인이 자기 말 안 듣고 한다는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봐도 첫 번째가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만나자 안 만나주고 하니까 집을 옮기고 해서 다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출근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집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도끼로 머리를 7번 찌가지고 광명세 수배대가 왔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건 제가 제 자랑 같지만 그게 좀 적극성을 하면 된다. 이런 일이 말씀을 드리고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 빠지는 행정사 자격증,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 그 행정사, 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있지만 저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제가 접촉을 해서 산삼 효능이나 이거 앞으로 정리에 그 건강에 좋은 이 제품을 많이 홍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친목회 아까 20여 개 된다 그랬죠. 아직 한 바퀴를 다 안 돌았지만 몇몇 단체에 가니까 그 적석에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또 그 옆에 전파를 하고 해서 이제 차차 한꺼번에 뭐 왕창은 안 되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이 산산 제품을 선전하고 나 역시 먹고 나니까 좋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진짜 삼삼도 먹었지만 그게 못지않게 배양근 삼삼도 이렇게 좋구나 해서 내가 저기 팜플렛 그 표면에다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걸 A4 한 장에 딱 붙여가 다녀.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다 한꺼번에 얘기 못하면 그걸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 팜플렛 내에 10페이지, 5페이지 되는 걸 다 요약해가지고 해. 그러면 이제 산삼의 효능,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성호 박사가 이렇게 했어. 정부 지원을 80을 받아가지고 영주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요약 설명하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제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를 강단에 세워서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용기를 갖고 하다 보면 자기 건강도 좋고, 재정적으로도 수당도 받으시고, 지난번에 내가 한번 통장에 보니까 해피두레 해가지고 너무 안만이 수당을 딱 넣어주더라고. 센터장 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 수당을 줘서 감사하다. 네, 우리 팀장님한테 이제 얘기했고, 그 밖에도 제가 이제 한국자유총연맹 협의회장도 했고, 거기 재난안전 자율방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내가 이제 서울시 연수원 수안부하고 서천 연수원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재난 안전 요원들을 상대로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지진이 생겼을 때 요령 거기 포가 쏟아져서 할 때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들었어. 그때는 이 PPT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여기 PPT 보이면서 해서 했는데 당신이 제일 잘했다. 그래서 기분이 흐뭇하고 또 보람도 있고 내가 공무원 34년 했는 것보다도 퇴직한 후에 19년이 아까 해가지고 그 재개발 점프 해가지고 비리를 밝혔지. 거기 가서 강의하고 이래 했더니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좀 오늘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조영진 회장님하고 나는 센터장으로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한없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분발해서 그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좀 적극성을 띠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해서 포항에서 임명돼 가지고 거기서 해서 6개월하고 서울 올라와서 했는데 뭐 내 자랑 같지만 그것도 자랑도 덧붙여야 좀 재미있거나 싫다 그런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도 그 살지만은 서대문구 충정로 경기대학에 있는데 거기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독주택 조그만 데 살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큰애가 이제 우리 애들은 이남 일녀 우리 큰애가 이제 딸인데 강남 8학군을 보내려고 집을 파니까 안 팔리는 거야. 역삼동에 이제 50평짜리 그때는 비싸지 않았어 강남에. 근데 요걸 팔면 그걸 사겠는데 안 팔려가지고 못 사고 강남에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그 아들하고 이제 남자로서는 장남이고 둘째 이제 차남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군을 바꿔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차라리 강남에 가지 말고 강북에 우리 동네 그 학교 가라. 자랑하면 8%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욕해서 좋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할 때 이제 전교에서 1등을 해가고 그래가지고 대학 수능 시험 쳤는데 80만 명 중에 몇 등에 등수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법대 가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좀만 어릴 때부터 만들고 하는 거 좋아해서 공대 간다 해서 그래가지고 서울대 공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대기업 S사에 부장하고 우리 며느리도 다니고 우리 딸은 디자이너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진취적으로 욕망을 갖고 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내가 좀 자랑했습니다. 산삼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진짜 얼굴이 환하고 반짝반짝하고 진짜 좋습니다. 저 역시도 활기가 나고 하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영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